안녕하세요. 유벤자스입니다. 지난 미미쌤 답안지 작성법에 이어서 오늘은 저랑 두두 선생님의 1차 시뮬레이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차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 또 저희도 또 1차 시험을 볼 때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풀었었는지 다는 아니지만 조금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두근두근 한번 두두쌤과 유니쌤의 1차 시험 시뮬레이션을 보러 가시죠. 먼저 시험이 시작되게 되면 가장 먼저 답안지를 배부받게 됩니다. 그럼 인쇄 상태를 확인하시고 2교시 A형 1번, 2번, 3번, 4번을 확인하시고요. 가장 먼저 이름이랑 수험 번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작성하시고 잠깐 기다리시다 보면 감독관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여기 서명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잠시 후에 시험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시험지는 뒤집힌 상태로 뒤로 전달이 되고요. 시험지 앞장 표지를 열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이 돼요.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19년 출시 A형을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험지에도 수험 번호랑 이름을 적고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형 큰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에 1번을 보면 기역, 디귿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각각 쓰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문맥으로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문제가 출제되었었어요. 먼저 기역부터 봤을 때 가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땡땡 없이, 나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땡땡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저는 차별이라는 답을 유추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차별을 적어주었고요. 디귿도 마찬가지로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아동의 땡땡에 대한 권리 인정, 어린이는 좋은 땡땡 시설에서 땡땡을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교육이라는 답을 적었습니다. 이제 작은 2번을 풀어볼게요. 먼저 2015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총론, 목적에서 찾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봤어요. 목적은 누리과정은 만 3~5세 이하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였죠. 시험에선 달달 외우던 것도 순간 백지가 되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문제를 보자마자 아는 것들을 모조리 다 적어놓는 편이었어요. 꼼꼼히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리을을 살펴봅니다. 니은에는 사회적 땡땡에 적합한 생활 수준, 아동 땡땡에 필요한 생활 여건이라는 말로 봤을 때 발달이라는 말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달. 그리고 리을을 봤을 때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땡땡으로 자란다. 땡땡으로 자란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거는 목적에서는 민주시민밖에 없더라고요. 민주시민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자, 3번을 봤을 때 3번도 A에 들어갈 말을 쓰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문맥으로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국가라고 생각해서 적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페이지를 다 푼 다음에 답안지에 옮겼는데요.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게 문항 1, 2, 3, 4 페이지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신 후에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5, 6, 7, 8이랑 답안지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안지에 그대로 옮겨서 답을 적어줍니다.
네, 1번을 이렇게 풀었고요.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19년 출시 A형은 단답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었어요. 그래서 2번 문제도 단답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했으니 지문을 살펴볼게요. 가드너가 나왔어요. 가드너에 대한 이론들을 떠올리고 가드너는 유아의 강점을 발견하여 이를 적용한 교육을 실행하는 학자죠. 근데 기억에는 강점이 들어갈 것 같아요. 다음으로 캐츠와 차드. 캐츠와 차드 하면 프로젝트 접근법이잖아요. 니은에는 프로젝트라는 말이 들어갈 것 같아요. 비교적 쉽게 출제된 것 같아요. 프로젝트 접근법에 대한 설명도 문제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디귿은 유아의 활동 과정과 작품을 모두 자료로 남기는 땡땡과 표상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 공유의 기회 이런 부분이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렵지 않게 레지오구나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때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레지오일까 기록일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앞뒤 문맥을 봤을 때 기록이 훨씬 더 적합해 보여서 기록으로 적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나 지문을 봤을 때 고든이에요. 고든하면 부모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고든이 출제되면 이 부모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 이게 답으로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리을 문제 소유자에 대한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든하면 사실 나 전달법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지문을 보면 더 확실하게 나 전달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 전달법의 구성 요소 3가지를 먼저 떠올렸어요. 느낌, 행동, 결과가 있죠. 네. 그리고 지문을 보면 물장난을 치는 윤상이 때문에 교사가 화가 많이 난 상황이었어요. 고든 이론은 부모가 문제 소유자일 때 자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감정을 전달하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라고 했죠. 교사를 문제 소유자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느낌, 선생님은 걱정이 된다. 행동, 윤상이가 교실에 보이지 않아서. 결과,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이걸 종합해서 윤상이 네가 교실에 보이지 않아서 선생님은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됐어. 라고 적어주었어요. 한 페이지를 또 풀었으니 이제 답안지에 옮겨줄 차례예요. 답안지를 작성할 때도 항상 문항 번호를 확인하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문항이 옆으로 1, 2 그리고 아래로 3, 4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순간 헷갈리셔가지고 문항 2번을 문항 1번 아래에다가 적으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러면 문항 2번과 3번 모두가 날아가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하시고 정확히 정답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시험지에는 글씨가 날아가도 사실 상관이 없지만 답안지에 작성을 하실 때는 채점자를 생각해서 읽을 수 있는 글씨로 최대한 또박또박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은 평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가에 해당하는 관찰법의 명칭을 쓰고 관찰법 하면은 뭐 행동목록법, 평정척도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림을 봤을 때 행동목록법이라는 거를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근데 내용을 확실히 읽어봐야겠죠? 그 내용을 봤을 때 미리 만들어 놓은 행동 목록을 보고 유아의 행동 유무를 체크하는 방법인 행동 목록법 이게 확실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에 들어가는 말을 보면 계속적이고 누가적인 관찰을 통해 친사회성의 땡땡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동목록법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부분 같았어요. 그 행동목록법은 누가 기록을 통해서 발달상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네, 2번으로 넘어가면 나의 니은을 보면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장점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는 건데 포트폴리오 평가는 개인의 활동 내용을 모아놓은 평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신뢰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어렵죠. 또 활동 과정을 볼 수 있는 평가 방법이므로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해요. 이 두 개가 틀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정답으로 작성했습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밑에 지문을 더 읽어보면 유아가 만든 작품을 중심으로 평가 자료를 수집했다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은 결과 중심이 틀렸다는 부분을 대충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괄호 안에 디귿에 들어갈 말을 쓰는 건데 디귿은 유아들이 경험한 것을 스스로 정리하고 확인하는 땡땡 자료. 자유선택 활동 후 유아가 땡땡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봤을 때 저는 자기 반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포트폴리오 평가랑 연관되면서 앞뒤 문맥이 맞는 정답을 유추하면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를 모두 풀었으니 이번에도 답안지에 옮겨서 적어줄게요.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답안지에 문제를 옮겨서 적을 때 소괄호 1하고 작은 동그라미 1, 2가 있으면 문제에 있으면 전 그것도 전부 답안지에 옮겨서 적었고요. 그 3번 자기 반영처럼 없는 경우에는 옮겨 적지 않았어요.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우선 갤러휴가 나왔어요. 갤러휴는 개념적 동작 교수법을 주장한 학자죠. 개념적 동작 교수법 하면 기본 동작 유형을 떠올릴 수 있죠. 비이동 동작, 이동 동작, 조작 동작. 이렇게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거는 비, 이, 조 이런 식으로 추려서 적기도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더 읽어봤을 때 기억은 후프를 굴리고 받는 동작이에요. 그러면 A는 조작 동작이 될 수 있겠군요. 근데 A가 땡땡 기술이에요. 나는 땡땡 동작으로 외웠는데 땡땡 기술로 문제가 출제되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고 조작이라는 말만 들어가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조작 동작의 특징으로 B를 풀면 힘이 됐어요. 2번을 보면 니은을 보면 교사가 키가 작은 가람이에게 맞춰서 작은 후프를 건네주고 있어요. 이를 봤을 때 개별화의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네, 작은 3번을 볼게요. 기초체력 요소에 대한 게 나왔어요. 기초체력 요소는 평형성, 순발력, 민첩성, 협응성, 근력, 근지구력 등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협응성을 제외하고 각각 한 가지씩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협응성은 지워주고 나머지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빨리빨리 방향을 바꾸는 거, 민첩성이죠. 리을은 점프해서 매달려 있는 종을 치는 거,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는 거, 순발력. 전 이렇게 이행시로 외웠어요. 순발력이 될 것 같아요. 4번 문제를 모두 풀어서 답안지에다가 옮겨줄게요. 다음으로 A형 5번에서 8번까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저는 시험을 볼 때 문제를 잘못 읽어서 아쉽게 떨어진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네모, 밑줄 이런 표시들을 엄청 많이 하면서 푸는 스타일이라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번을 보면 유치원 안전교육 자료의 일부이고 나는 원장과 박교사 간의 대화 일부이다. 그리고
작은 1번을 보니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가해 내용이 해당되는 교육의 명칭과 그 교육의 연간 최소 실시 시간을 쓰라고 했고,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가운데 쉼표 표시를 하거나 번호 앞에 2개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빈칸에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 지문을 한번 읽어보니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재난 대비 안전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고 재난 대비 안전교육을 적고, 이건 최소 6시간 이상 실시해야 되는 교육이죠. 그래서 6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빈칸에 기억에 들어갈 말로는 저는 뚜렷이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피 전일까 뭘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V자로 진하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다음에 작은 2번을 보면 괄호 안에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고 디귿에서 교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2가지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디귿 앞에 2개라고 표시를 해놓고요. 나 지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문을 읽다 보니까 감염병 의심 단계에 있는 유아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의심 유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 격리를 해야 하죠. 그래서 일시적 격리를 적었고요. 디귿에서 교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2가지로 이제 보니까 진료 확인서에서는 어떤 거를 확인해야 하나, 뒤에 지문까지 읽어보니까 독감이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등원이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지문에 힌트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파악하고 사유와 등원 중지 기간이라고 적었습니다. 3번을 보니 밑줄 친 리을에 해당하는 것을 2가지 쓰라고 했네요. 또 쉼표와 2개를 표시하고 지문을 읽었습니다. 교실 위생관리를 위한 조치를 묻고 있어요. 뒤에도 혹시 힌트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고, 최소 2-3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랑 임시 소독을 실시해줘야 된다는 게 기억이 나서 환기랑 소독을 적었습니다. 다음 6번으로 넘어가서 가는 견학 후 이루어진 5세반 언어활동이며 나는 문해교육에 대한 교사 간 대화이다. 작은 1번을 보니 언어경험 접근법에 따른 읽기 활동이고 A에 해당되는 교수 절차의 명칭, 그리고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UI 말을 찾아 쓰시오 라고 했어요. 먼저 A를 빠르게 떠올렸습니다.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본다 였죠. 꼼꼼히 적어놓고 찾으러 가봅니다. 찾으면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한번 살펴보았어요. 위에를 보니 경험을 나누었고요. 그 경험을 교사가 적어주고 있어요. 받아 적으면서 읽기 자료를 만드는 단계죠. 그래서 경험의 기록이라고 적어주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을 찾아서 갔더니 여기 호랑이 책에서 찾아볼게요 라는 지문이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본다 라는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았었고, 2번으로 가서 나에서 문해 능력 발달에 대한 박 교사의 관점을 클레이가 주장한 용어로 써라 라고 해서 클레이가 주장한 용어가 무엇이 있었는지 머릿속으로 간단히 떠올려보고 박 교사를 동그라미 친 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문자 언어를 배운다.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어에 노출되기 때문에 생애 초기부터 서서히 발달해 나간다. 클레이 용어로 발생적 문식성이죠. 발생적 문식성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니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지지하는 윤교사의 관점에 근거하여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라고 했어요. 윤교사에는 세모 표시를 하고 윤교사의 지문도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 근거해서 기억에는 언어의 의미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서 3, 4세 혼합연령반 자유선택활동 시간이었고요. 1번 해보니 피아제 이론의 근거에 A에 드러난 유학이 언어적 특성을 의미하는 용어를 쓰고 이런 언어적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한 가지 쓰시오. A를 살펴보러 가니 정미와 민지가 미술 영역에서 점토 놀이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한번 살펴보니 서로 할 말만 하고 있어요. 바로 집단적 독백이죠. 집단적 독백이라고 적었고요. 지문을 보면서 특성이 나타난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니 미술 영역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점토라는 함께 놀이할 수 있는 놀이를 하면서 서로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인지 발달이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이유를 쓰라고 하면 말의 어미를 뭐뭐 때문이다 라는 걸로 끝낸 것을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을 보니 비고츠키 이론에 근거해 B에 드러난 유학이 언어적 특성을 의미하는 용어를 쓰고 이에 대한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는 것에는 저는 표시를 세모로 뚜렷하게 해놓고 헷갈리지 않게 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를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 써라. 기호와 바르게 고쳐 쓰는 것 두 가지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쉼표로 표시를 해주고 2개라고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보니 피아제는 인지적 구성주의, 그리고 비고츠키는 사회적 구성주의였고 사회적 구성주의는 외적 언어, 사적 언어, 그리고 내적 언어까지 발달하는 순서가 있었죠. 그걸 기억하면서 지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중얼거리거나 혼자 말을 하면서 퍼즐을 끼우는 장면이 나타나요. 바로 사적 언어인 혼잣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혼잣말을 적었고요.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견해를 찾아보았습니다. 연령이 증가하고 인지가 발달할수록 외적에서 내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디귿, 기호를 적고 바르게 고쳐 썼습니다. 3번을 보니 언어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고 A와 B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 범주를 쓰라고 했어요.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 범주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있었죠. 그걸 떠올려 놓고 읽어봅니다.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그리고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그 구분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용, 표현, 음성, 문자 이렇게 내용 범주를 나누어 보았어요. 문제에서 물어본 표현하면서 음성인 문자는 말하기인 거죠. 나머지 듣기 쓰기도 괜히 한번 써보고 확실히 정리를 한 후에 말하기라고 정답을 적었습니다. 다음 8번으로 넘어가서 유치원 5세반 김교사의 문학활동 계획안의 일부이고 교사의 전월 일부이다. 1번을 보니 A 동화에 나타난 구성 형식의 명칭을 쓰고 형식의 특성을 한 가지 쓰라고 하였습니다. 위에부터 꼼꼼히 쓱쓱 읽어보았어요. 개미들이 집을 나왔는데 이야기가 끝날 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획기적 형식이구나 또는 순환적 형식이구나 라고 깨달았고 획기적 형식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형식의 특성을 한 가지 써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특성을 쓸 때에 지문에서 준 내용을 조금 녹여서 특성과 같이 적는 서술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문을 한번 녹여주고 그 뒤에 일반화된 개념, 내용을 적어주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특성이 있다. 2번을 보니 밑줄 친 기억에 비추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문학교육 접근법을 쓰시오. 문학교육 접근법을 쭈루루룩 한번 떠올려보고 아래 지문을 읽어보니까 로젠블렛의 이론에 근거해 있다. 그리고 독자인 유아의 느낌과 경험을 중시하는 접근법, 독자 반응 중심 접근법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제시해준 기억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야기, 경험, 경험적 언어교육 접근법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독자를 그리고 로젠블렛을 명확하게 제시해줬기 때문에 독자 반응 중심 접근법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접근법을 물어봤을 때는 끝나는 어미가 내가 암기할 때 접근 방법이라고 암기를 했더라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과 통일되게 정답을 써주었어요. 그래서 접근법이라고 정답을 써주었습니다. 3번을 보니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유아기 사고의 특성을 쓰고 니은을 먼저 볼게요. 위에부터 쭉쭉 읽어보니 해, 바람, 구름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한다. 물환론적 사고죠. 적어주고 2번 디귿에서 구문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한 가지 찾아 쓰시오. 아는의 세모 표시 찾아 쓰라는 거 확인하고 구문론 측면이라는 거는 형태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디귿에 있는 것들 한번 읽어봅니다. 나머지는 형태적인 오류는 없죠. 그래서 형태적인 오류가 나타난 해니미에게 개미가 좋아 있어요 라는 문장을 찾아서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문제를 푼 다음에 답안지에 옮겨 적었어요. 1번부터 4번까지 푼 다음에 옮겨 적고 5번부터 8번까지 푼 다음에 옮겨 적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칸이 맞는지 문학 번호를 꼭 확인하고 우선 정확하게 내가 정답을 썼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부터 정답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그 V자 이제 고민하려고 남겨놓았던 문제만 계속 보고 있다가 답안지를 못 채우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내가 정확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답안지에다가 꼼꼼히 옮겨 놓고 고민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험지에는 조금은 휘날릴 수 있지만 답안지에는 채점자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또박또박 힘을 줘서 바르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저렇게 작은 점을 찍는 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동그라미 1번이라든지 동그라미 2번 그리고 그냥 괄호 숫자를 쓴 이후에도 저렇게 점을 찍어서 정답을 쓰곤 했는데요. 이건 그냥 이렇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호를 알맞게 쓰고 정답을 알맞게 쓰셨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하다가 혹시 글씨를 틀린 경우에는 두 줄로 찍찍 긋고 다시 작성을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험지에는 왜 화살표 네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두었지만 답안지에 적을 때에는 그 지문을 활용해서 바르게 고쳐 쓰는 것으로 충분히 자세하게 답안을 서술해 줍니다. 저는 이렇게 출시 시험을 보는 시험 당시에 A형 문제가 대부분이 단답형 문제였고 서술형 문제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답안지를 쓰면서 머릿속으로 B형에서는 서술형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A형에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단답형 문제를 다 맞춰서 점수를 꼭 확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시간이 남은 경우에는 A형에서 지금 언어 나왔고 안전 나왔고 앞부분에서는 신체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B형에서는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이런 쪽의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쉬는 시간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봐야겠다라고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답안 작성이 끝나면 아까 표시해 두었던 진한 V자 표시를 찾아가서 다시 풀기 시작합니다. 답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떠올려서 다 적어보고 이제 이때는 거의 찍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찍은 후에 V자 표시를 위에 찍 그어서 세모 표시로 만들어준 다음에 답안지에 옮겨 적습니다. 이렇게 답안지를 꼼꼼히 놓치지 않고 다 썼는지 동그라미 1번만 썼다든지 동그라미 2번을 놓쳤다든지 아니면 2개를 써야 되는데 1개만 썼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출시 교육과정 B
3교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A형과 마찬가지로 이름하고 수험 번호를 먼저 작성을 하고 마킹을 해줍니다. 꼼꼼하게 마킹을 해주세요. B형도 마찬가지로 작성을 하고 기다리면 감독관님이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B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험지에도 수험번호랑 이름을 써주세요.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경제 개념 한 가지와 그에 해당하는 동시 내용을 모두 찾아 쓰라고 되어 있어요. 다행히 보기에 경제 개념들이 모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시를 읽어보면 여기 문어탐험대의 탐사선, 작은 특공대의 로봇, 이거는 재화 같죠? 재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지워줍니다. B에서도 찾으래요. B를 보면 B가 마트에 가면 500원으로 한 개, 2,000원으로 한 개, 아니 다 사고 싶어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희소성이랑 화폐 가치 두 개가 조금 헷갈리긴 했었어요. 근데 그 다 사고 싶어 라는 말은 A에도 나오고 B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다 사고 싶어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희소성보다는 화폐 가치에 좀 더 맞겠다. 500원으로 한 개, 2,000원으로 여러 개 살 수 있는 화폐 가치잖아요. 그래서 화폐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주었고요. 동시 내용도 모두 찾아 쓰라고 했으므로 동시 내용 그대로 일단 적어줍니다. 2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의 C에서 교사가 앞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사회교육 접근법을 쓰래요. 그 접근법을 설명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를 읽어볼게요. 나를 읽어보니까 유아도 도덕, 윤리, 환경, 경제 등을 서로 연결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연결하는 사회교육 접근법 하니까 사회과학 개념의 구조화 접근법, 이게 떠올랐어요. 그 밑에 보니까 지문 밑에도 미리 살펴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사회교육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사회과학 개념의 구조화 접근법을 작성했고요. 그 내용을 설명하래요. 근데 지문을 활용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의 개념을 선정해서 지식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 라고 작성했고요. 3번을 보면 나의 D에 나타난 교사의 토의 활동 지도 방법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 그 이유를 쓰시오라고 돼 있어요. D를 봐볼게요. D에서는 교사가 유아가 서로 토의를 하다가 의견 충돌이 일어났는데 교사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토의 활동을 지속하게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작성을 했는데 유아 간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교사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갈등으로 인식하고 유아 간 의견을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대충 시험지에 작성을 했고요. 답안지에 적을 때는 조금 더 매끄럽게 다듬으면서 작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문항 1, 2, 3, 4 확인하시고요. B형인 거 확인하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시 B형은 A형이랑 다르게 좀 긴 답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답안지 작성하는 거는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작성을 다 했고요. 이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5세 반의 사키놀이 영역 약속이래요. 1번부터 풀어볼게요. A에서 유아 간 갈등에 대하여 밑줄 친 기억에 나타난 교사의 인식이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먼저 A를 읽어봐야겠죠. A는 수빈이라는 아이가 사키놀이 영역에서 놀이를 할 건데 자리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기억에서
친구랑 수빈이가 다투니까 교사가 친구들끼리 다투는 건 나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유아 간 갈등 상황을 나쁘게만 인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유아 간의 갈등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고 사회성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임에도 다투는 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주었고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A의 밑줄 친 니은과 관련해요. 코스텔릭 등의 갈등 중재 모델에서 A에 해당하는 단계의 명칭을 쓰래요. 근데 이거를 외우셨으면 저는 이 문제 출제된 코스텔릭의 갈등 중재 모델을 만약에 암기를 하고 계셨다면 문제를 아주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A에는 갈등 인식하기라는 말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B를 보면은 이제 대안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B의 교사 발화 중 동그라미 B에 해당하는 문장 한 가지, 그러니까 대안 찾기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 쓰라는 문제는 그대로, 띄어쓰기도 그대로 저는 작성을 했습니다. B를 보니까 제일 처음 문단에 있는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작성을 했고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B의 밑줄 친 디귿, 리을, 미음을 데이몬의 공정성 추론 이론에 근거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고 있는 이론을 까먹을 수 있어요, 시험에는. 그래서 일단 기억나는 대로 전부 다 적고 시작을 했습니다. 공정성 이론에 대한 걸 다 적었어요. 0A는 뭐 자기중심적, 0B는 외적 특성에 의해 1A 모두 다 똑같이, 1B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2A 특별한 결핍을 이해한다, 뭐 도덕적 상대성을 이해한다, 2B 모두가 평등한 공평한 상태. 이렇게 대략적인 내용을 적어두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좀 더 문제 풀 때 기억도 더 잘 나고 도움이 훨씬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B에서 추론 발달 수준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기호별로 어떤 추론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겠죠? 디귿은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영역이니까 무조건 한 번만 가서 놀아요. 이거는 1A 모두 다 똑같이 해당되는 것 같죠? 리을, 정리를 잘하는 애들만 2번 가게 하고 안 그러면 한 번만 가게 해요. 이건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간다. 1B 리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미음. 그냥 남자아이들이 쌓기놀이를 좋아하니까 더 많이 가게 해요. 이건 처음에 이 A랑 그러니까 특별한 결핍을 이해하는 거랑 조금 헷갈렸는데 그냥 남자애들이 좋아하니까 더 많이 가게 해요. 이 부분이 외적 특성에 의한 거라고 생각이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0B로 미음 이렇게 해가지고요. 순서를 미음, 디귿, 리을 이렇게 쓰고요.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가장 높은 수준의 특징 한 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높은 수준이 지금 리을이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잘하는 애들만 기회를 더 준 것처럼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지문의 내용과 이론의 정의를 같이 녹일 수 있는 정답으로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 이 지문을 이 이론을 적용해서 작성을 했어.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답안지에도 옮겨줍니다.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은 일단 그림이 많네요. 네,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의 밑줄 친 기억과 관련된 놀이의 일반적인 특징. 놀이의 특징은 특징을 먼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비실제성을 띠기도 하고 아이들이 일단 몰입을 하기도 하고요. 즐거움을 느끼고요. 이런 특징을 한번 떠올려 보고요. 가를 읽어봤더니 현실에서 벗어나 가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할수록 놀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벗어나 가상으로, 이게 포인트죠. 비실제성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2번으로 넘어가서
나에서 유아가 오랫동안 스스로 놀이를 시작하지 못할 때 부모의 적절한 놀이 지도 방법을 찾아쓰래요. 그럼 먼저 나 지문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요, 부모가 함께 놀아주면 아이에게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놀아줘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찾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이랑 똑같이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지문 중에서 오랫동안 스스로 놀이를 시작하지 못할 때 적절한 놀이 지도 방법을 찾아야겠죠. 여기서는 넷째, 부모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적합해 보여요. 넷째는 빼고 부모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로 적어주었고요. 동그라미 2번, 놀이의 잠재적 효과를 설명하도록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래요. 니은은 유아 놀이의 긍정적인 효과는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바로 안 나타난다는 뜻이겠죠? 장기적으로. 네, 3번을 한번 볼게요. 타에 동그라미 1, 디귿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래요. 유아가 동일한 놀이를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신분석 이론에 의하면 놀이는 땡땡과 역할 전환 두 가지 기제 때문이래요. 놀이에서 유아가 현실에서의 나쁜 감정이나 경험을 땡땡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 이거 많이 아는 거죠? 반복.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정화 이론이죠. 이렇게 작성을 하고 또 답안지에 옮겨주면 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은 미술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미술활동 요소 중 A에 들어갈 명칭, 그리고 그 예를 가해서 3가지 찾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기법과 구성, A, 주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암기한 내용이 아니어서 저는 그냥 유추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문을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료라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에서 재료를 찾아서 쓰는데 위에서부터 쭉 보니까 나뭇가지와 꽃잎을 주었어요. 솔방울하고 나무 껍질을 가져왔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서 재료가 이렇게 많나? 이렇게 많은 게 정답인가? 라고 내려가다 보니까 교사가 너희들이 숲에서 가져온 나뭇가지, 나뭇잎, 솔방울 이용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랑 딱 맞는 답인 것 같아서 이 3가지를 넣어주었고요. 동그라미 2번을 보면 B, 주제와 관련된 교사의 발화를 쓰래요. 그래서 지문을 봤을 때 오늘은 숲에서 본 것들에 대한 미술활동을 해보자. 이게 주제 같더라고요. 이거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네, 괄호 2번을 봤을 때 가에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표현 기법을 쓰래요. 네, 숲에서 주워온 나뭇잎을 가리키며 나뭇잎 위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문지르는 거, 프로타주죠. 3번, 나에서 유아가 나열식 표현으로 그림을 그린 거. 근데 이거는 정말 딸딸 외운 부분이어가지고 그냥 작성을 했던 것 같은데, 나열식으로 그리는 이유가 비례나 크기 구도를 알지 못해서 통일성 없이 나열하는 거잖아요. 대충 이렇게 시험지는 대충 가채점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작성을 해주고요. 답안지에 옮겨 적을 때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확실히 A형이랑 비교했을 때 B형에서 아까 답안지도 A형은 여백이 많았는데 B형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뒷장 5, 6, 7, 8번은 풀 때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A형에 비해서 뭔가 답안에 쓸 것도 많아지고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B형은 계속해서 속도를 내면서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5번 문제를 보면 먼저 작은 1번에서 A에서 왈츠를 출 때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사가 실천한 내용과 또 왈츠 방법으로 옳지 않은 내용 한 가지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라고 했어요. 먼저 A를 살펴봅니다. 위에부터 쭉쭉쭉쭉 읽어보니 교실 바닥에 노란 스티커를 붙여서 그 위에서 인사를 하도록 했어요.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 공간을 확보시켜주는 교사의 지도 방법이겠죠. 먼저 2개를 적어야 된다고 표시를 해놓고
노란 스티커를 붙였다는 그 내용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왈츠 방법으로 옳지 않은 내용을 찾아보는데 왈츠를 많이 접해보지도 않았고 공부할 때 왈츠를 자세히 공부한 적이 없었어가지고 읽어보다가 더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 판단해서 표시를 해놓고 넘어갔습니다. 2번을 보니까 음악극 지도 방법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것 2가지를 찾아 쓰고 이유를 각각 쓰라고 했어요. 이런 거에서 꼭 한 가지를 쓰거나 이유를 안 쓰거나 이렇기 때문에 2개 이유 다 표시를 해놓고 지문을 읽었습니다. 교사가 미리 역할을 정해 주었고 소외되는 유아가 없도록 20명 모두를 주인공이 되도록 했다라는 지문이 조금 미심 적어서 표시를 해놓고 쭉쭉 읽어보았습니다. 미심 찍었던 2가지가 정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가지를 답안으로 작성을 해봅니다. 교사가 미리 역할을 정해준 점이 왜 바람직하지 않은지 이제 설명을 써야 하죠. 그래서 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결정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물어봤을 때에는 때문이다 라는 어미로 끝날 수 있도록 문장을 서술했습니다. 2번째에도 20명의 유아 모두를 주인공이 되도록 한 점이다 라고 찾아서 쓰고 배우, 관객, 스텝 등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3번을 보니까 나에서 기억과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음악적 요소를 찾으라고 했어요. 기억을 먼저 보니까 다른 높이의 음이 동시에 울리도록 실로폰을 두드린다 라고 바로 위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음이 동시에 울리는 거는 화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화음이라고 적었고요. 이렇게 화음이나 화성같이 비슷한 개념들이 헷갈릴 때에는 개념을 쭉 적어보고 비교를 해보는 거, 지문에서 힌트를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니은을 보니 이리저리 바삐 움직인다 해서 빠르기라는 음악적 요소가 해당되었습니다. 6번을 보니까 5세 반 유아들이 과학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밑줄 친 교사의 발화 중에서 유아의 탐구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기호와 이유 2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쉼표로 표시를 해놓고 기억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아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주었었고요. 니은에서도 왜 그럴까? 라고 교사가 답하지 않고 유아에게 스스로 탐구해 볼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디귿을 보면 다시 한번 해보렴 이라고 제시도를 권유하는 말도 했고요. 리을은 교사가 정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시를 해놓고 미음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리을이 이상한 게 확신이 들어서 리을이라고 적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교사가 미리 정답을 제시한 게 왜 유아의 탐구 활동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리을과 같이 교사가 정답을 제시하는 경우 유아 스스로 실험 과정을 탐색 또는 탐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을 적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유를 물어봤기 때문이다 라고 문장을 서술해 주었습니다. 2번을 보니까 가의 밑줄 친 A와 라의 밑줄 친 B에 나타난 과학과정 기술을 한 가지씩 쓰고 그 개념을 각각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기술과 개념 빼먹지 않고 쓰기 위해서 앞에 표시를 해두었고요. 먼저 가의 밑줄 친 A를 찾아가 봅니다. 빨대를 길게 연결해서 불면 바람이 셀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예측하기 기술을 써주고 라의 B도 보러 가보니까 풍선 바람이 자동차 옆으로 나가서 옆으로 갔나 봐요 라고 추론을 하고 있죠. 위에 활동을 여러 번 반복해서 했다는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추론하기라는 것을 더 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와 추론하기의 개념을 각각 서술했었습니다. 관찰과 사전 지식의 근거에 타당한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다. 관찰과 인과관계에 근거하여 나타난 결과의 원인을 되짚어 보는 것이다. 3번을 보니까 마와 바는
바람을 이용한 자동차 경주 상황이고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 교사가 지도해야 할 사항 2가지, 또 2개 표시를 해놓고 마와 바를 보러 가보니까 출발선이 같지 않게 출발하고 있는 자동차와 서로 손으로 멀리 갔다는 거를 재고 있는, 측정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출발선이 여기는 통제가 되지 않았고 여기는 손이라는 단위가 통제되지 않은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동차가 출발하는 위치를 똑같이 맞춰 변인 통제가 되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2번째로 사람의 손과 같은 신체 단위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블록, 연필 등과 같은 임의 측정 단위를 사용해 정확한 측정 결과를 나타내도록 지도한다. 라고 지도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적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7번을 보니까 오세반에 메시지 일부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1번에 보니까 밑줄 친 기억이 UI 과학 개념 발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이유 한 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읽어보니까 프리즘으로 유아들과 무지개를 만들어 보면서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를 알려주는 활동, 단순 지식 전달을 하는 활동이죠. 이게 왜 적절하지 않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서술해봤습니다. 전주잡기 발달 특성상 유아가 스스로 다양하게 조작할 수 있고 유아의 행위에 의한 결과가 분명한 활동을 통해 과학 개념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에서와 같이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와 같은 지식을 교사가 단순히 전달하는 활동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유를 써주었고요. 2번을 보니까 A에서 나타난 교육 실습생의 과학 수업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개념 한 가지를 쓰고 그 개념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쉼표로 표시해주고 A를 읽으러 가보았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과학 영역은 잘 못해서 유아들이 재미없어 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수업에서 반두라 이론과 관련해서 신념 점수가 낮았어요. 이렇게 나온 걸 보니 반두라의 용어인 교사 효능감이 정답인 것 같았고 그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학습자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서술을 해주었어요. 교육 실습생이 밑줄 친 니은으로 활동하려는 이유를 유아에게 적절한 과학활동 재료의 특성 측면에서 설명해라 라고 했네요. 가서 보니까 딸기즙이랑 밀가루를 섞어서 색 변화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흥미를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색이 별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내일은 블루베리즙으로 다시 해보려고 한다는 거 보니까 조금 활동 결과의 변화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재료를 선택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서술해 보았어요. 유아들의 과학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과학활동 재료는 유아 행위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하므로 블루베리즙을 통해 색 변화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서술을 했고요. 조금 이것까지 써야 되나 라는 내용까지 저는 시험지에는 최대한 적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답안지 옮겨 적을 때 빼거나 추가하거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생각나는 것들을 다 우선 시험지에는 다 적었습니다. 4번을 보니까 B와 관련해서 자연탐구 내용 범주의 내용 A, B를 순서대로 써라. 먼저 A, B를 보니까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유지랑 확장을 답안에 적었고요. 그리고 C의 활동 목표 중 연계활동 목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 그 이유 한 가지를 써라. 그래서 먼저 고르러 갔더니 B의 활동을 보니까 아이들이 색 변하는 걸 즐거워했고 밀가루 뭉쳐지는 것도 즐거워했고 밀가루 점토 만드는 거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밀가루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호기심을 지속하기 위한 활동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밀가루 만드는 과정을 알아본다라는 활동 목표는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답안을 정돈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B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연계활동으로
밀가루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는 단순 지식 전달 활동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드디어 마지막 8번입니다. 보물찾기 활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1번을 보니까 가는 3차원 공간 내 위치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활동 방법이다. 1번, 공간 능력 2가지 중 기르고자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써라. 공간 능력 2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공간 방향화와 공간 시각화. 그 중에서 공간 방향화에는 자기중심적 표상, 지표중심적 표상, 객관중심적 표상, 이 3가지가 있죠. 1단계에서는 유아를 중심으로, 3단계에서는 지도를 활용해 보물 위치를 찾도록 안내를 했대요. 그러면은 1단계가 자기중심적 표상이 되겠고 3단계가 객관중심적 표상이 되겠구나. 그럼 2단계는 지표중심적 표상이 되겠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르고자 하는 능력은 이 3가지를 포함하는 공간 방향화구나 라고 적고, 이에 근거해서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안내 문장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보물 위치를 찾도록 안내하기는 공통으로 똑같이 적혀 있고, 위에 유아를 중심으로인지 지도를 활용해서인지만 바꿔서 어떤 거를 중심적으로 표상하는 건지가 쓰여져 있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지표를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 놀이터와 뒷동산에서 지표가 될 수 있는 놀이시설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보물 위치를 찾도록 안내하기 라고 적어주었습니다. 2번을 갔습니다. 나는 겔만과 갈리스텔의 5가지 수세기 원리를 근거로 서로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여기까지 읽고 겔만과 갈리스텔의 5가지 수세기 원리를 먼저 적어봤어요. 순서 무관의 원리, 안정된 순서의 원리, 추상화의 원리, 1대1 대응의 원리, 기수의 원리. 그리고 방법을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먼저 방법 1은 1대1 대응의 원리에 따라 보물 쪽지를 하나씩 바닥에 그려진 원안에 놓으며 대응되도록 세워준다. 1대1 대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고요. 방법 2는 개수를 셀 때 수의 순서를 익히도록 순서대로 천천히 세워주기. 안정된 순서의 원리죠. 그리고 방법 3. 디귿에 따라 개수를 셀 때 마지막 수가 전체 수량을 나타낸다. 이거는 기수의 원리죠. 그래서 원리에 해당되는 거 이름 한 번씩 다 적어보고 문제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니은의 수세기 원리를 써라. 우선 니은은 안정된 순서의 원리다. 적어주었고요. 그리고 디귿도 원리의 이름만 쓰는 건가? 라고 하고 봤더니 디귿의 원리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 한 가지를 써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귿이 무슨 원리인지 우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방법 3을 봤더니 아까 기수의 원리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기수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질문, 모두 몇 개니? 총 몇 개니? 이런 질문이 돼야겠죠. 그래서 보물 쪽지가 모두 몇 개니? 라는 질문을 적어주었고요. 리을은 또 뭘 적어야 될까 보니까 리을에 제시할 수 있는 수세기 원리, 지도 방법을 써라 라고 했어요. 리을에 이제 남은 게 어떤 원리가 있나. 추상화랑 순서 무관이 지금 남아있는데 우선 이거는 보물의 수를 세는 구체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추상화의 원리는 제외를 했고, 그래서 순서 무관의 원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 무관의 원리로 어느 방향과 순서로 세워도 수량이 동일함을 이해하도록 왼쪽과 오른쪽에서 세워주기 라고 지도 방법 한 가지를 적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부족했어요. 비형 문제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8번의 2번과 같은 문제에서 당황을 하면은 니은의 원리를 적어야 되는 건지 디귿에도 원리를 적어야 되는 건지 엄청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지문을 꼼꼼히 읽고 문제도 꼼꼼히 읽으면서 풀려고 하니까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답안지에 그대로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A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정확히 알고 있는 정답들을 먼저 적기 시작했어요. V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빈칸을 조금 남겨두고 다음 답안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B형에서는 쓸 양이 많았다는 걸 이제 문제를 풀면서 느꼈기 때문에 답안 작성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중간중간 얼마나 남았지, 칸이 얼마나 남았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빈칸이 없도록 답안을 꽉꽉 채워서 작성을 했는데요. 쓰고 있는 줄에 끝까지 내용을 채워서 쓰고 다음 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서술을 했습니다. 지금 3번처럼 남은 칸이 적은 경우에는 가로줄을 그어가지고 한 줄을 두 줄로 나눠서 작성을 했어요. 충분히 답안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7번에서도) 이렇게 꽉꽉 채워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4번을 쓰는 시간이 되니까 이제 쓰는 곳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가로줄을 긋고 남은 내용을 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글씨가 작아지더라도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적었습니다. 이렇게 8번까지 모든 답안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작성을 했고요. B형에서도 V자 체크 문제를 찾아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왈츠에 대한 문제였는데 시험지에는 간단히 4박자, 3박자만 적고 답안지에는 완전한 문장으로 서술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V자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